마블 시리즈 앞으로 마블이 어떻게 될까 우리 예상해보는, 안 하진 않겠죠. 계속 만들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인수를 만약에 했다면 디즈니에서 인수금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영화를 제작 안 하지는 않을 거예요. 제작도 안 할 건데 인수를 할 리가 없죠. 그죠? 뭐 이렇게 전 그 가디 오브 갤럭시를 안 봐서 그런지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인피니티 스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어떤 그림이 나온다던데, 뭐 거기에 이렇게 나오는 그림이라네요. 뭐 이것도 보니까 현재 그 과학자들, 우주과학 물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론을 바탕으로 뭔가 이렇게 쉽게 뭔가 설명을 해주려고 한 것 같아요. 뭐 자세한 건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이 있으니까 약간 그런 자주구리한 건 생략을 할게요. 영화하고 관련된 것만 일단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것도 이 영화의 설정이니까, 그죠?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죠? 이렇게 이쁜 스톤들이 있죠. 아마 이 그림을 누군가가 제작을 했을 당시에는 아마 소울스톤이 나오기 전이었나봐요. 그래서 그때 예상을 많이 했었죠. 뭐 어디에 있다, 뭐 누구한테 있다, 뭐 가장 가능성이 높았던 게 해임달이지 않을까? 왜냐면 저게 약간 주황색 빛이 나는데 저게 해임달 눈에 박혀 있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죠, 문지기한테. 그래서 해임달이 눈이 안 보이는 거다,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원작에는 그런 설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영화에서는 그렇게 설정을, 누군가를, 소울스톤, 영혼의 스톤이니까 누군가를 죽여서 이렇게 얻는다라는 그런 설정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타노스의 어떤 단짝, 타노스의 연인인 어떤 데스라는 존재가 있는데, 근데 아직 데스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근데 뭔가 또 새로 사람을 영입을 하긴 그렇고, 있는 애들 중에 찾아가지고 집어넣은 게 그 소울스톤 문지기가 데스가 아닌가? 넣긴 넣어야 되겠고, 그렇다고 딱히 비중도 없는데 전체적인 흐름이 박살날 수 있기 때문에 데스를 집어넣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코믹스는 이렇게 단편으로, 뭐 만약에 뭐 마인드스톤이랑 마인드스톤 그 안에서 내용이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긴 영화는 내용 전체가 이렇게 다 이어지기 때문에 그 갑자기 이상한 인물 하나를 집어넣어 버리면 그게 흐름이 깨질 수가 있죠. 그래서 아마 데스를 그렇게 처리를 한 게 아닌가. 뭔가 그래도 데스가 되게 그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니까 집어넣기 위해서 그런 설정을 하나 한 게 아닌가 뭐 싶어요. 그죠? 뭐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놨네요. 그죠? 소울스톤이 처음 나오는 거는 아마 여긴 없는데 이제 인피니티 워가 되겠죠. 그죠? 그때 처음 나왔겠죠. 그죠? 대충 이렇게 영화에서 이렇게 나왔대요. 근데 스페이스 스톤이 캡틴 아메리카, 토르에도 제가 본 건 토르에서 맨 처음 해본 것 같아요. 토르가 그쪽 뭐지, 로키 국가하고 이렇게 전쟁을 하죠. 그 애들, 자기 부하들 데리고 그때 가서 갖고 온 노획물, 일종의 노획물 같이 갖고 온 게 보고 되게 신기해서 갖고 온 게 스페이스 스톤, 그 사각형, 그게 아니었나? 제가 본 건 그때 처음 본 것 같아요. 그죠? 마인드 스톤은 찾아보니까 그 로키 창 안에 들어있던 그걸 아네요. 그래서 이거는 좀 뒤에 나왔겠죠? 그 최소한 로키가 지구로 왔을 때, 그 로키가 이렇게 쫓겨났을 때가 있어요. 아스가르드에서 쫓겨났던 건가 죽었던 건가 하여튼 그랬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구로 와가지고 그 쿠키 영상에 이렇게 이걸 건네주는 그런 영상이 나오죠. 창을.
그 마지막 요번에 그 엔드게임도 보면 이렇게 창 갖고 가지 않습니까? 아마 그때 갖고 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쉴드에서 연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 또 어벤져스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그때 뺏은 게 아닌가? 리얼리티 스토어는 이제 다크 월드 보면 무슨 기둥 같은 데다 이렇게 손을 대죠. 그러면서 이렇게 그 벌겋게 변하면서 그 여자친구 거기 엔드게임에 보면 여자친구 몸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치료하려고 아스가르드로 갔다는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근데 솔직히 리얼리티 스토어는 어떤 능력이 발현이 되거나 뭐 이렇게 이걸로 인해서 뭐가 되거나 이런 걸 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기억이 뭐 옛날 거라 좀 오래돼서 생각이 잘 안 나는 건지 그렇게 막 이렇게 그 멋진 그래픽이 나왔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활용을 그렇게 잘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그냥 이런 게 있다. 활용을 잘한 거는 타노스가 인피니티 워 때 애들을 이렇게 뭐가 그 모자이크처럼 만들어서 부숴버리죠. 가상현실을 이렇게 만들어버리죠. 그때 제일 활용을 잘 한 게 아닌가. 제가 본 리얼리티 스토어는 뭐 그렇고, 파워스토어는 가디 오브 갤럭시에 나오는 그 막 춤추고 하죠. 그죠? 노래 들으면서 뭐 이상한 춤추다가 갑자기 탁 뺏는 뭐 그런, 그때 파워스톤이 나오죠. 하도 그 약간 명장면이라 그래가지고 많이 봤던 거 같아요. 그러면서 막 온몸에 막 파워가 너무 세가지고 가디 오브 갤럭시 전체가 이렇게 손을 잡고 버텼던 뭐 그런 게 있죠. 뭐 타임스토어는 뭐 닥터 스트레인지가 워낙 잘 보여주고 있고 활용도 되게 많이 했죠. 이 중에서 그래도 가장 활용도가 높았던 건 타임스톤이 아닌가? 그죠? 뭔가 이렇게 타임스톤을 이용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는 걸 가장 시각적으로 잘 표현했던 거는 타임스톤이 아닌가? 그죠? 그리고 이제 인피니티 워 때 소울스톤이 나오고. 이제 영화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스페이스 스톤이라고. 이걸 가지고 그 캡틴 아메리카 때 그 레드 스컬이 이걸 만지고 그쪽으로 날아갔고 소울스톤도 날아갔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이렇게 돌들이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죠. 근데 여기 나무 위키에 보니까 이 스페이스 스톤이 파란색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아크 원자로하고도 비슷하단 말이에요. 아크 원자로도 파란색이 나니까 이게 또 무슨 동력원으로도 쓰인다는데, 근데 영화에서는 동력원으로 쓰인다기보다는 공간이동을 하는, 순간이동을 하는 뭐 그런 용도로 쓰인 게 아닌가. 그죠? 그거 이상의 어떤 효과는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톤들의 개입을 좀 마이너 시킨 거죠. 좀 줄인 거죠. 너무 이게 있으면 너무 황당하게 그렇게 되니까 그냥 뭐 순간이동 포탈 타는 정도, 그 정도만 쓴 것 같아요. 그죠? 약간 리얼리티를 사실적인 묘사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좀 줄인 것 같아요. 그죠? 활용도가 훨씬 많고, 실제로 그 아이언맨이, 그러니까 아이언맨 아버지, 그러니까 토니 스타크 아버지가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일종의 핵융합 장치, 뭐 여기 보면 다 이런 게 다 핵융합이죠. 일종의 어떤 이 장치에 대해서 연구를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포탈을 열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이걸 이용해서 화성이나 다른 행성에 좀 더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로키는 뭐 금방 쓰긴 한데 로키가 제일 잘 활용을 하죠. 엔드게임도 보면 이거 가지고 바로 탈출을 해버리죠. 그죠? 로키가 활용은 제일 잘, 이거 로키가 살던 곳에 있던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로키가 가지고 있던 스토리인 거죠. 로키 아버지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로키 종족이 갖고 있던 그런 거죠. 그죠? 굉장히 활용을 잘 해요. 근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는 공간이동 밖에 못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이건 누구하고 궁합이 잘 맞을 것인가? 스페이스 스톤은 누구와, 어떤 캐릭터와 궁합이 잘 맞을 것인가? 딱히
활용도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죠? 토르가 제일 좋죠. 아무래도 우주에 있으니까. 우주에서 혹시 지구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바로 날아올 수 있게 토르가 가장 좋죠. 뭔가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캐릭터, 만약에 뭐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캐릭터, 그죠? 그런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좋죠. 아니면 순간적으로 탈출을 한다든지 빠져나간다든지 어디론가로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이 갖고 있으면 좋죠. 그죠? 지금 캐릭터 중에는 누가 있을까요? 딱히 뭐 그죠? 떠오르는 사람이 별로 없죠. 아니면 뭐 토니, 아이언맨이 갖고 있으면 아이언맨이 지원을 잘 해주니까 화력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아이언맨이 갖고 있으면, 그죠? 포탈 타고 가가지고, 그죠? 아무래도 기계적인 그거니까 아이언맨이 화력이 좋으니까 아이언맨이 스페이스 스톤을 갖고 있으면 가서 방어해주고, 그죠? 만약에 뭐 공격을 해주고 빼온다든지, 그죠? 만약에 뭐 구출을 해온다든지 뭐 그런 걸 할 수 있겠죠. 스페이스 스톤과 궁합이 맞는 사람은 아이언맨 아니면 캡틴 아메리카. 저는 아이언맨 쪽으로 보고 싶어요.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동하는 게 좋을 테니까, 그죠? 누군가 화력 지원을 해준다면. 딱히 아이언맨이 쓸 수 있는 스톤이 별로 없어요. 아이언맨하고 궁합이 맞는 스톤이 없고, 그것도 그 토니의 가슴에 있는 아크 원자로도 파란색이기 때문에 캡틴 아메리카 아니면 아이언맨, 그런 사람이 갖고 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죠? 어딘가로 가서 지원해주고 다시 구출해서 오고 아니면 길이 막혔으면 바로 빠지고 뭐 이런 스타일로 하는 게 아이언맨하고 궁합이 맞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음은 리얼리티 스톤. 리얼리티 스톤은 누구와 궁합이 맞을까요? 지금 보면 스칼렛 위치하고 궁합이 잘 맞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돼요. 그죠? 스칼렛 위치하고, 그죠? 궁합이 잘 맞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돼요. 그죠? 참, 갑자기 생각이 든 건데, 스페이스 스톤하고 그 블랙팬서하고 만약에 조합이 되면 화력 지원이 되겠네요. 그죠? 군대를 이끌고 들어가 버리면 되니까, 그죠? 갑자기 그게 블랙팬서도 나쁘지 않네요. 그죠? 어떤 약간 스페이스 스톤은 약간 지도자급 사람, 그죠? 뭔가 이렇게 리더격인 사람이 스페이스 스톤을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리얼리티 스톤은 지금 봤을 때 스칼렛 위치, 그것도 같은 마법 계열이고, 한때 그 약간 정신 이렇게 세뇌시키는 그런 걸 잠깐 했었죠. 그 처음에 스칼렛 위치가 등장했을 때, 울트로 때, 그때 이렇게 아이언맨 약간 세뇌시키고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환각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지금 캐릭터 성격하고 맞는 건 스칼렛 위치, 색깔도 빨강색이고 같이 빨강색이고 스칼렛 위치가 가장 잘 어울리지 않을까. 그죠? 이거 너무 딱히 할 얘기가 없나? 그죠?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게 리얼리티 스톤이 나온 건, 그죠? 그때 인피니티 워 때 그 부서지는 그 외에는 없기 때문에 뭔가 이것도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자꾸 개발을 해야 되죠. 이걸 자꾸 활용을 해가지고 스킬을 자꾸 올려야죠. 연습을 해가지고, 그죠? 이렇게 리얼리티 스톤은 스칼렛 위치 하고 궁합이 잘 맞을 것 같고, 마인드 스톤은 뭐 비전밖에 없죠. 그죠? 지금 봤을 때 마인드 스톤은 비전이 가장 활용도가 높아요. 그죠? 비전 외에는 뭐, 그죠? 이것도 딱히 별다른 능력은 없어요. 근데 비전이 만약에 착용을 하지 않는다면 앤트맨이 어떨까?
왜냐면 이게 분자를 늘렸다 뭐 벽도 막 통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건 어떤 분자 역학하고 관련이 있다는 건데, 아무래도 분자 쪽 지금 캐릭터는 앤트맨밖에 없죠. 그죠? 광자 쪽으로, 그죠? 그쪽으로 들어가는 건 앤트맨밖에 없는데, 앤트맨이 근데 딱히 이걸 쓸 일이 있을까? 지금 봤을 때는 비전 외에는 리얼티 스톤에 딱 맞는 캐릭터는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그 활용도가 너무 낮아요. 딱히 이렇게 뭐 광선도 있긴 한데, 딱히 뭐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기계에 뇌를 주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러니까 정신력이니까 어떤 그 만약에 뭐 자동차로 얘기하면 자율주행을 주는 느낌. 자동차에다가 이걸 넣으면서 자율주행을 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 그래서 비전 외에는 그죠? 딱히 뭐 이걸 이용을 해서 누군가가 응용을 해서 들어가고 빠지고 할 수 있는 스킬을 갖고 있는 사람은 현재 캐릭터 중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벽 통과하고 이런 게 뭐 크게 활용이 없죠. 그냥 부셔버리고 들어가죠 보통. 만약에 이걸 갖고 있었을 때 좋은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그죠? 글쎄. 약간 이렇게 몰래 들어가는 스타일의 사람. 네, 뭐 딱히 그죠? 딱히 뭐 없어요. 그죠? 딱히 없기 때문에 비전 분량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번 엔드게임도 분량이 거의 없고, 그죠? 그만큼 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파워스톤은 쓸모는 있는데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죠? 아니면 너무 강력해서 웬만한 사람이 쓰기는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닌가. 이건 거의 토르나 오딘급이 써야 되는 뭐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자기 걸로만 만들 수 있다면 굉장하겠죠. 그죠? 헐크라면 어떨지. 그죠? 지금 봤을 땐 파워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많죠. 전부 뭐 파워, 뭐 토르도 있고. 색깔로 봤을 때는 헐크하고 좀 맞죠. 성격으로 봤을 때. 왜냐면 지금 헐크가 지능은 올라갔는데 파워가 떨어져요. 그죠? 그 헐크의 모습을 하고는 있지만 파워가 옛날에 그 다이나믹한 그런 파워는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거기에 파워만 실어주면 똑똑하면서 힘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워스톤은 헐크하고는 일단 기본적으로 궁합이 맞을 것 같고, 그리고 토르하고도 궁합이 맞죠. 토르도 뭐 친급이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파워스톤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죠? 그 가디 오브 갤럭시가 파워스톤을 처음 만났을 때 보면 이 파워 힘을 감당을 못 해가지고 몸이 막 이렇게 박살이 나죠. 그죠? 막 이렇게 공중분해되듯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스타로드는 이걸 못 쓸 거예요. 그죠? 자기 감당이 안 돼서. 아니면 스타로드가 레벨을 올리든지. 근데 스타로드가 뭐 토르도 아니고 인간이 이렇게 올리는 건 한계가 있죠. 근데 보라색을 보면 블랙팬서 그 영화 보면 블랙팬서가 마시는 그 무슨 특수한 음료가 있죠. 그걸 마셨을 때 이제 왕이 되면 파워가 세지는 그 파워 색깔도 이런 파워스톤하고 비슷한 색깔이었어요. 그죠? 그렇다면 이걸 갖고 왔을 때 이거랑 유사하게 궁합이 맞는 건 어느 정도 블랙팬서도 어느 정도 맞을 수 있다. 그죠? 물론 그건 이제 견딜 수 있을 만큼 쓰는 거겠죠. 그죠?
과연 이 파워스톤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타노스 정도는 견디겠죠, 그죠? 타노스는 견디겠지만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봤을 땐 토르나 타노스 정도만 이 스톤의 힘을 견딜 수 있지 않을까? 그죠? 만약에 토르가 이걸 가지거나 헐크가 이 파워스톤을 가진다면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그죠? 문제는 이제 견뎌내느냐, 그게 문제겠죠. 근데 이렇게 보면 자기하고 궁합이 안 맞으면 못 견디는 것 같더라고요. 궁합이 맞아야지 활용도도 훨씬 높아지고 자기하고 이렇게 주파수가 맞는 거죠. 자기하고 주파수가 맞아야지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갖고 있다고 무조건 반응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리류 같은 거 보면 분명히 몰리류는 있지만 들어서 쓰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그 무슨 조건 같은 게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이 스톤들도 어떤 조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조건이 맞아 떨어졌을 때 작동을 하는 게 아닌가, 좀 더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거 싶어요. 타임스톤은 뭐 한 사람밖에 없죠, 그죠? 이거 타임스톤은 뭐 닥터 스트레인지 외에는 딱히, 그죠? 뭐 지금 활용이 가능한 사람이 없어요, 그죠? 뭐 독보적으로. 왜냐하면 이거는 그 전에 마스터 그 여성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부터 이렇게 작동법이 내려와가지고 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활용법이 훨씬 좋은 거. 다른 건 없죠, 그죠? 다른 거는 그냥 던져놨는데 이것만 어떤 설명서 같은 게 있죠. 그래서 훨씬 더 작동을 잘하지 않나, 훨씬 더 활용을 좀 더 잘하지 않나. 그래서 뭐 닥터 스트레인지 외에는 딱히 뭐, 그죠?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독보적으로 타임스톤을 쓸 수 있는 건 닥터 스트레인지와 궁합이 이건 완전 딱 맞는다, 그죠? 문제는 이제 소울스톤인데 소울스톤은 여기 백과사전에 보면 소울스톤도 그렇게 능력이 뭐가 있는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뭔가 이렇게 그 뭐랄까 변신하면,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둔갑수를 쓰면 알아보는 뭐 그런 게 있고, 그리고 그 우리 그 무당 같은 그런 능력 있죠. 왜? 그 전보로 가면 그 남자 안 돼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능력. 그러니까 소울이니까 영혼과 대화를 하는 뭐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굴 딱 보면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고 뭐 했고 뭐 앞으로 어떻게 할 거고 성격은 어떻고 뭐 이런 걸 이렇게 순간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이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를 순간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뭐 그런 능력. 그리고 사람의 어떤 껍데기를 보기보다는 영혼을 보는,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들여다보는 그런 능력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후세계 뭐 그런 거, 영어로 말하면 샤머니즘, 그죠? 외국에도 이런 수정구슬 같은 거 보면서 마녀들이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점치고 이런 거 많이 하죠. 타로점 일종의 뭐 그런 거 같이 그런 거 많이 하죠. 그렇게 죽은 사람들과 관련된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걸 만약에 잘 활용을 하면, 만약에 그걸 확장을 한다면 죽은 사람을 혹시나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죠? 만약에 뭐 나루토로 비교를 하면, 나루토의 왜 그 선대 닌자를 이렇게 불러내는 그 강령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뭐 그런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영혼을 이렇게 불러낼 수 있지 않을까? 좀 재밌게 하면 만약에 뭐 어벤져스 같으면 그 오딘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럼 오딘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죠. 오딘 무덤 가서 오딘은 이미 죽고 없는데 죽은 오딘의 영혼과 대화를 하는 거죠. 뭐 그런 거 설정, 약간 무당 같은 그런 설정을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 소울스톤을 하면
지혜를 얻는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오딘이 헬라를 데리고 이 소울스톤이 있는 곳을 가서 헬라를 밀어버리고 소울스톤을 얻은 뒤에 자기 눈에 넣은 건 아닐까? 뭐 그런 생각 좀 해봐요. 그래서 헬라가 뭐 깨어났든지 다시 돌아왔을 때 뭐 이렇게 과거 이야기를 하는 걸 쭉 봤을 때 헬라가 어디 이상한데 이렇게 떨어지는 어떤 그런 장면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 오딘이, 그런 오딘도 보면 인피니티 스톤을 모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아스가르드가 메건들렛도 있고, 뭐 그런 걸로 봤을 때 분명히 오딘도 인피니티 스톤에 대해서 얻은 것 같아요. 그리고 토르를 지구로 보냈을 때는 리얼리티 스톤을 얻는다기보다는 타임 스톤을 얻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닌가? 일종의 정찰을 보낸 게 아닌가? 그죠? 이렇게 막 소동을 피우고 난동을 피우면 분명히 타임스톤을 지구에 있으면 타임스톤을 갖고 있는 친구가 와서 뭐 어떻게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그죠? 방어를 하든지 자기 이제 정체를 나타내겠죠. 그죠? 그러면 딱 보고 있다가 저 친구구나 라고 해서 찾아가서 뭐 어떻게 뺐든지 뭐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죠. 토르 1편이 타임스톤을 얻기 위해서 지구로 보낸 게 아닌가. 그죠? 오딘도 그렇다면 스톤을 모으고 있었다. 그죠? 그러니까 오딘이 지금 유일하게 어떻게 얻는지 모르는 스톤이 하나가 있죠. 파워스톤. 그죠? 오딘이 지금 파스톤 중에 다 이거는 이제 닥터 스트레인지인 걸 알 테고, 마인드 스톤은 로키한테 있으니까 알 테고, 리얼리티 스톤은 여자친구한테 있으니까 알고, 스페이스 스톤도 로키가 갖고 갔으니까 알 테고, 원래 거기 있던 거죠. 그죠? 아스가르드에 있던 거니까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그죠? 이것도 알고. 그러니까 이거만 모르죠. 파워스톤만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모르죠. 오딘이. 그것도 모르고, 그쪽도 모르고, 그 뭐지? 토르도 모르고, 오딘도 모르고, 그죠? 그래서 가디 오브 갤럭시한테 간 게 아닌가? 파워스톤을 얻기 위해서 가디 오브 갤럭시 쪽에 간 게 아닌가? 이 파워스톤을 갖고 온 게 과거의 파워스톤이죠. 그죠? 과거의 파워스톤이기 때문에 현재의 파워스톤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죠? 누구한테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하여튼 파워스톤을 얻으려고 가디 오브 갤럭시에 합류를 한 게 아닌가? 그죠? 그러면 이렇게 오딘이 모든 걸 다 하게 되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오딘이 타노스라고. 이렇게 수염하고 이렇게 보면 똑같다고. 오딘이 타노스라고. 근데 눈이 다 있잖아요. 눈이 양쪽에 다 있어서 또 오딘이 파워스톤이라고, 그렇게 오딘이 참 타노스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오딘이 죽은 시점이 언제인가? 오딘이 죽은 시점이 라그나로크인데 그때 타노스가 죽었나요? 그럼 타노스의 죽은 시기와 일치하나요? 좀 일치하지 않는데, 어찌 뒤에 죽잖아요. 오딘 어찌 앞에 죽잖아요. 타노스가 죽은 시점보다. 그거에서 약간 오류가 있네요. 그죠?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타노스는 아직 살아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타노스, 갑옷 입은 타노스는 만약에 헐크가 타노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현재 헐크는 살아있죠. 그죠? 타노스는 과거의 타노스니까 그거는 타임머신 타고 가면 되니까. 그죠? 어쨌든 과거의 어쨌든 오딘은 죽고 좀 없기 때문에 현재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과거로 가죠. 그죠? 그리고 그 아스가르드에 있는
그 칼 꼽으면 이동하는 건 과거로 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임머신 기능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워프만, 그러니까 이동만 가능했던 거죠. 타임머신까지는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뭐 지구하고 아스가르드하고 왔다 갔다 하는,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지, 거기에 뭐 시대를 뒤로 간다든지 이런 기능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는 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타임머신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또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 뒤로 가죠. 그죠? 그러면 지금 삼아 있는 건 오딘보다는 토르 쪽, 오딘보다는 헐크 쪽에 가까워요. 그죠? 그리고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그 타노스 우주선에서 쏜 빛이 이 레이저가 아니고 감마선이라면, 곧 좀 있으면 그 스파이더맨에는 온 동네에 헐크가 돌아다닐 거예요. 그죠? 그 막 박살나고 이런 게 사람들이 이제 감마선으로 인해서 돌연변이화돼서 헐크같이 변해가지고 뭐 다 깨부수고 다니겠죠. 제 예상이 맞다면. 토르는 타노스는 다시 살아날까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가디 오브 갤럭시가 토르를 맞아들인 까닭이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왜냐면 아스가르드 가면 스톤이 많이 있을 테니, 스페이스 스톤도 있을 테고, 그리고 또 건들렛도 있을 테고, 그리고 거기 있는 게 또 뭐가 있었죠? 한 2개 정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리얼리티 스톤도 거기에 있죠. 만약에 거기 안 가져왔으면 리얼리티 스톤도 여자친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리얼리티 스톤도 거기에 있을 거예요. 그죠? 최소 2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소울스톤 1개 갖고 있고, 소울스톤 구하면 되고, 그리고 타임스톤 가서 뺐으면 되고, 비전 패면 되고. 그죠? 타임스톤하고 비전한테 뺐고 타임스톤 뺐으면 되니까, 타임스톤을 가로채면 되니까. 그죠? 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만난 건가? 하여튼 이야기를 이렇게 만드는 게 가능해요. 그죠? 그 스파이더맨이 엔드게임 이후의 어떤 상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엔드게임 하고 수학여행을 간 건가요? 뭐 하여튼 좀 이야기가, 그러니까 엔드게임을 이상하게 끝내버리니까 스파이더맨은 과연 어떻게 스토리를 진행을 할 것인가. 뭐 앞으로 예고편이 계속 나오긴 하겠지만 머리 좀 아프겠네요. 그죠? 아무튼 작가들이, 우리 거의 천재적인 작가들이 알아서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스톤들 중에 하나를 만약에 제가 가지고 가장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소울스톤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국은 무당이라는 직업이 있으니까 전 봐주고 돈 받으면 되죠. 그죠? 장사 잘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타임스톤도 꽤 나쁘지 않고. 그죠? 근데 타임스톤은 나쁘진 않는데 대가가, 그 시간을 어그러뜨리면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그게 좀 그렇죠. 약간 그게 부담스럽죠. 그죠? 파워스톤은 뭐 딱히 감당이 안 될 것 같고, 마인드스톤도 나쁘지 않고. 그죠? 마인드스톤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죠? 리얼리티 스톤도 뭐 그저 그래요. 그죠? 환상 같은 걸 보여줘가지고 뭐 어쩌겠다는 건지. 그죠? 큰 활용도가 떨어지죠. 그죠? 좀 가장 욕심나는 건 소울스톤하고 스페이스 스톤? 스페이스 스톤이 있으면 전세계 어디든 갈 수 있겠죠? 그죠?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싶은 그 어디에 또 갈 수 있겠죠? 스페이스 스톤이 있으면. 스페이스 스톤하고 소울 스톤이 제일
탐나는 것 같아요. 마인드스톤 같은 게 있으면 은행 창구 직원한테 가서 계좌이체 좀 해달라고 그럴 수 있죠. 세뇌시켜가지고 계좌이체 시켜달라고 그럴 수 있고, 리얼리티 스톤이 만약에 환상을 보여준다면 은행에 그에게 돈을 입금, 로또 같은 거 안 걸렸는데 걸린 것처럼 위조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 받을 수 있겠죠. 뭐 그런 거 가능할 테고. 대부분 다 범죄적인 그런 생각 뭐하고. 타임스톤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뒤로 가서, 미래로 가서 로또 번호, 슈퍼볼 번호 뭐 이런 거 알아보는 그런 거. 뭐 스포츠 토토 같은 거, 일단 돈이 있어야 뭘 할 테니까 스포츠 토토 같은 거 알아내는 뭐 그런 거, 그런 게 가능하겠죠, 그죠? 근데 파워스톤이 제일 쓸모가 없네요. 현실 세계에서는 파워스톤이 제일 쓸모가. 파워스톤은 뭐 이전 격투기 같은 거 하든가 뭐 그런 게 필요하는데, 딱히 뭐 그죠? 사람 패면 감옥 가는데. 그래도 제일 그렇게 되면 또 타임스톤이 제일 또 괜찮네요, 그죠?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타임스톤으로 미래를 보고 그 로또를 파는 로또를 사는 게 가장, 그죠? 가장 좋겠네요, 그죠? 근데 로또가 만약에 조작이면 아무리 미래를 본다고 해도 안 걸릴 텐데. 그죠? 정부에서 조작을 한다면 안 걸릴 텐데, 그것도 그렇긴 하네요, 그죠? 타임스톤이 좀 욕심이 나요, 그죠? 확실히 타임스톤이 좀 욕심이 나요. 타임하고 소울스톤하고 스페이스스톤, 요 세 개. 마인드까지는 그렇고, 스페이스스톤, 타임스톤, 소울스톤, 요 세 개가 제일 욕심나. 세 가지를 고른다면, 그렇고 한 가지만 고른다면 타임스톤이겠죠. 그죠? 시간은 금이지 않습니까? 시간은 금이니까 타임스톤이죠, 그죠? 아무튼 인피니티 앞으로도 뭐 이게 또 다른 뭐가 나온대. 우리 왜 RPG 게임 같은 거 해보면 왜 칼에다가 보석 같은 거 박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런 개념에서 가지고 나온 게 아닌가. 일단 앞으로 뭐 영화가 계속 나온다면 이 만약에 그 일종의 시즌2, 지금 이제 엔드게임이 시즌1이라면 만약에 시즌2가 나온다고 가정을 시즌2 인피니티 그 어벤져스가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이 스톤들에 대해서 좀 활용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아직까지는 너무 없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걸 활용을 해서 뭔가 어떤 장면 같은 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5가지 스톤, 샤론 스톤이 아니고 인피니티 스톤. 뭐 앞으로 좀 더 많은 아이템, 이거 외에도 좀 더 멋진 아이템, 많은 아이템, 새로운 아이템 뭐 이런 게 계속 나와서 시리즈의 어떤 활력소. 우주는 크지 않습니까? 우주는 무한한 공간이 있으니까 그 우주에서 어떤 재밌는 아이템, 멋진 아이템들을 계속 만들어서 코믹스라든지 뭐 이런 것도 해줬으면 좋겠고, DC 쪽에서도 뭔가 이렇게 이런 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경쟁하죠, 그죠? 마블만 자꾸 이런 걸 할 게 아니라 DC 쪽에서도 이런 개념을 만들어서 DC 쪽에도 지금 무슨 박스 같은 게 있죠. 네모난 뭐 그 아크 이렇게 능력되는 뭐 초능력 비슷한 걸 얻을 수 있는 어떤 박스 같은 거. 저번에 저스티스 리그에 나왔던 어떤 상자 같은 그런 게 있죠. 에너지 원. 어떤 그런 개념을 자꾸 만들어서 그러니까 새로운 이야기를 계속 재미스럽고 재밌는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한국도 이런 걸 자꾸 좀 개발해서
얼마 전에 뭐 지옥 가는 영화 뭐 그런 거 잘 됐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자꾸 새로운 소재, 한국적인 새로운 소재 같은 거, 뭐 그런 걸 자꾸 개발을 해서 얼마든지 동양에서도 지금 시장이 굉장히 크니까 아시아권도 좀 괜찮아요, 그죠? 베트남도 있고 필리핀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극장 오픈하면, 그런데도 베트남 같은 경우도 괜찮아요. 한국 사람들 한국 영화 좋아하니까 뭐 그런 데 가가지고 상영도 하고 그러면 우리도 언젠가는 헐리우드처럼 유통망이라든지 시장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겠죠, 그죠? 좀 뭐 어색하더라도 좀 서툴더라도 한국 제작자가 만들면 응원해주고 가서 극장 가서 영화 봐주고, 그죠? 디오 같은 것도 올려놨지 않습니까? 제가 디오를 왜 올렸겠습니까, 그죠? 한국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게 미국에서 한 건지 한국에서 한 건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한국 사람도 충분히 촬영 기술이라 우리도 많이 배웠어요, 그죠? 솔직히 미국 가서 지금 한국 배우들이 영화 찍고 이러면서 그런 촬영 기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 선진 기법 같은 걸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한국 영화 수준도 어떻게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세련되게, 또 한국 영화 감독들이 어떤 저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 또 예전부터 영화제 같은 데서 상을 거의 뭐 쓸다시피 하고 많이 받았죠. 영세할 때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한국이 드라마나 이런 건 되게 잘 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CG라든지 뭐 이런 테크놀로지 기술, 뭐 어떻게 미니어처 촬영 같은 거 그런 것만 조금 발전을 하고, 우리 왜 코스프레라고 하죠. 왜 이렇게 입지 않습니까? 캡틴 아메리카 같으면 캡틴 아메리카가 입고 있는 그 의상, 그런 거 만드는 기술 같은 것도 좀 더 발전시켜 나가면 영화 의상 같은 거, 그죠? 그런 것도 발전시켜 나가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물론 미국의 어떤 착부 수고 뭐 이런 것까지는 솔직히 그렇게 대량 제작비를 감당하기는 좀 힘들긴 하겠지만, 어쨌든 한국의 어떤 현실 어떤 맞는 그런 재밌는 영화 뭐 이런 거 솔직히 한국에서 인피니티 스톤 한다 그러면 미쳤다 그러겠죠. 그죠? 솔직한 말로 한국에서 어벤져스 만든다 그러면 저런 미친놈이라 그럴 거야 아마, 그죠? 그렇게 비난하지 말고 뭔가 이렇게 만들고 이럴 때 응원해주고 좀 더 발전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그죠?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도 좀 해주고 이러면 훨씬 더 영화가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죠? 지금 한국 시나리오 감독들이 미국 가서 작업 많이 하고 있어, 그죠? 우리 한국 대표하는 영화 감독들, 그런 분들이 외국의 유명한 영화사에 가서 작업도 많이 하고 있고, 중국은 또 엄청난 거대 자본을 토해서 미국의 거대 영화사들 사들이고 있죠, 지분을. 일본도 옛날에 소니 콜롬비아 그때 당시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회사를 샀었죠. 그때 다 미쳤다 그랬는데 미치긴 한 것 같아요. 하여튼 어쨌든 일본도 그러면서 미국의 문화를 알리죠. 미국의 헐리우드 유통망을 통해서 장인애들 어떤 닌자라든지 뭐 검술이라든지 뭐 이런 걸 많이 알리죠. 그러니까 알리는 그런 영화 어떤 국가 홍보 차원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해요, 그죠? 지금 중국이 막 영화에서 중국 배우들 집어넣고 이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괜찮은 것도 있는데 어떤 건 좀 어색한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죠? 근데 한국도 헐리우드 영화에 옛날에 비라든지 뭐 친구들, 한국 연예인들 출연 많이 시켰는데 저건 좀 아니지 않나 싶었던 게 좀 있어요, 그죠? 뭐 이병헌 씨라든지, 그죠? 한때 막 엄청나게 출연할 때가 있었죠. 근데 아직 어색해요. 그 어색함을 말로 표현을 못 하겠는데 그냥 어색해요, 그죠? 아직 그런 거에 좀 그런 선진 촬영 기법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닌가? 크로마키 촬영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게 싶고, 뭐 기술 수준 차이도 많이 나죠, 그죠? 한국도 이제 어릴 때부터 크로마키 촬영 같은 거에 익숙한 어떤 교육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싶고,
그러니까 헐리우드 친구들이 훨씬 연기를 잘하는 거죠. 그 친구들이 연기할 때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있는 것처럼 연기를 하거든요. 헐리우드 애들이 헐리우드 영화 친구들이 그만큼 몸값이 높을 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되게 잘하는 거죠. 그죠? 크로마키 촬영 그렇게 어색하지 않게 크로마키를 그렇게 특수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만큼 이렇게 연기력이 좋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저 혼자 연기해야 되니까 미친 사람 같이. 아직 한국은 그런 거 익숙하지 않아요. 그죠? 누가 대사를 쳐줬을 때 누가 대사를 쳐주거나 받아줬을 때 연기를 훨씬 잘해요. 그죠? 익숙하지 않아서. 아무튼 계속해서 뭔가 연구를 하고 이 코믹스에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런 활용도에 대해서 요 다음에 어떤 스톤들 그런 거에 대해서 이미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 좋은 시나리오 많이 써줬으면 좋겠어요.